당신은 지금 공부를 하고도 왜 불안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책을 수십 권 읽어도 인생이 그대로인데 어떤 사람은 딱 한 문장으로 삶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더 아픈 질문 하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우리는 점점 더 지치고 초라해질까요? 혹시 이런 마음도 있죠? 나는 계속 배우는데 왜 나는 아직도 부족하지? 나는 매일 뭔가를 보고 듣는데 왜 내 삶은 제자리일까? 공부는 나를 살려야 하는데 왜 공부가 나를 더 조급하게 만들까? 정약용, 다사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부를 시험을 위한 기술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바꾸고 삶을 살리고 세상을 고치는 힘으로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약용의 공부법을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는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약용이 남긴 답을 따라가 보죠. 1. 우리는 공부를 오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불안해서, 돈을 벌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실패가 두려워서. 현실적으로 다 이해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방식으로 공부하면 처음에는 불이 붙습니다. 의욕도 생기고 성취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부가 달라져요. 하루라도 안 하면 죄책감이 쌓이고, 남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커지고, 결과가 늦으면 불안이 올라오고, 성취가 와도 기쁨은 잠깐, 공허함은 길게 남습니다. 그때 사람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니야.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늦었어. 나는 꾸준히 못해. 정약용은 이 말부터 뒤집습니다.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의 방향이 잘못 잡혔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공부가 나를 살리려면 공부는 나를 심판하면 안 됩니다. 공부가 나를 심판하기 시작하면 공부는 곧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공포로 하는 공부는 오래 못 갑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공부의 출발점부터 바꿉니다. 무엇을 외울 것인가? 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에서 공부를 시작하라고요. 정약용이 말한 공부의 진짜 목적. 정약용은 현실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배라는 시간 속에서 인생이 한 번 꺾여 내려가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꺾이면 보통 이렇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마음속에서 원망이 커지고, 결국 의욕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공부했고, 더 많이 기록했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대체 공부가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지? 정약용에게 공부의 목적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2. 삶을 견디기 위해. 3.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정약용의 공부는 남보다 앞서기보다 나를 망치지 않기에 가까웠어요. 공부는 승리의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뿌리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든 정약용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는 너를 남보다 위로 올리는 일이 아니다. 공부는 너를 너답게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3. 다산 공부법 첫 번째 원칙, 기록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정약용 공부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거예요. 읽는 공부가 아니라 남기는 공부. 우리는 책을 읽고 좋다 하고 넘어갑니다. 영상도 보고 맞는 말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때 드는 허무함은 익숙하죠. 나 분명 감동했는데 왜 남는 게 없지? 나 분명 배웠는데 왜 똑같지? 정약용은 좋은 걸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걸 내 삶으로 만든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출발이 기록입니다. 기록은 단순히 메모가 아닙니다. 기록은 생각을 내 몸에 붙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면 신기하게도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생각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 마음이 가라앉고, 판단이 정리되고, 행동이 조금씩 바뀝니다. 정약용식 공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읽는다. 2. 멈춘다. 3. 적는다. 4. 다시 읽고 수정한다. 5. 삶에 적용한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적는다가 아니라 멈춘다예요. 요즘 우리는 멈추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정보를 넘기고 스크롤하고 또 넘깁니다. 멈추지 않으면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이것만 해보세요. 책을 읽다가 한 문장에 마음이 움직이면 그 문장을 베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왜 이 문장이 내 마음을 건드렸지? 내 삶에 어디에 이 문장이 필요한가? 내가 오늘 바꾸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순간 공부는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4. 두 번째 원칙 공부는 시험이 아니라 생활이다. 정약용의 공부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공부는 생활이었어요.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나눕니다. 공부 시간 따로, 삶 따로. 그래서 공부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지식은 늘었는데 내 태도는 그대로고 말투는 그대로고 습관은 그대로예요. 그러니 공부가 쌓일수록 마음이 무거워지죠. 알긴 아는데 못해. 이 문장이 반복됩니다. 정약용은 공부를 생활로 만들었습니다.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부는 늘 현실을 향해 있었어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여기서 감동이 나옵니다. 정약용의 공부는 완벽한 환경에서 피어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 불편함, 외로움, 억울함 그 모든 것을 안고도 그는 매일 읽고 쓰고 정리하고 다시 고쳤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시간이 없어서 못해. 여건이 안 돼서 못해. 정약용의 삶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5. 세 번째 원칙 한 번에 많이 말고 끝까지 가라. 우리는 공부를 양으로 재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했는가? 몇 권 읽었는가? 얼마나 많이 외웠는가? 하지만 정약용은 공부를 깊이와 지속으로 봤습니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배우면 그걸 현실에 연결하는 것. 사람을 바꾸는 건 폭발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하루 3시간씩 3일 하는 공부보다 하루 20분씩 100일 하는 공부가 삶을 훨씬 더 많이 바꿉니다. 왜냐하면 20분 공부는 의지가 아니라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쉽게 부러지지만 생활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식 공부 루틴을 현실에 맞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루 20분 읽기, 5분 멈춰서 생각하기, 5분 기록하기, 하루 한 번 적용할 한 문장 선택하기. 이걸 30일만 해도 달라집니다. 지식이 늘어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6. 다산의 공부는 나를 고치는 공부였다. 정약용 공부의 핵심은 성공이 아니라 수양, 다시 말해 나를 고치는 공부입니다. 여기서 공부는 갑자기 따뜻해집니다. 공부가 경쟁이 아니라 회복이 되거든요. 우리는 책을 읽고도 안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지식으로만 먹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쌓이지만 습관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지식이 늘수록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라는 자책이 커져요. 정약용에게 책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화장이 번진 곳을 닦고 옷깃을 여미죠. 정약용이 책을 읽는 이유도 같았습니다. 내 마음의 치우침을 고치고, 내 태도의 게으름을 고치고, 내 말의 거칠음을 고치고, 내 판단의 편견을 고치는 것. 이 공부는 남을 이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공부가 싫어진 이유는 공부가 어렵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공부가 자꾸 당신을 비교의 세계로 끌고 가서 지친 거예요. 정약용이 주는 위로는 이겁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를 고쳐라. 그 순간 공부는 평화가 된다. 7. 공부가 삶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 적용. 정약용 공부법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 바로 적용입니다. 배운 걸 적용하지 않으면 지식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 마음이 오히려 더 무거워져요. 알고 있는데 모태가 쌓이면 공부가 힘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정약용식 적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조심하라를 배웠다면 오늘 하루 딱 한 번 말하기 전에 2초 멈추는 것, 게으름을 이겨라를 배웠다면 오늘 딱 10분 책상 정리를 하는 것, 약속을 지켜라를 배웠다면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작게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작은 적용이 쌓이면 공부는 콘텐츠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방향타가 됩니다. 적용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공부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 됩니다. 8. 공부는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하게 됩니다. 공부가 정말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약용의 삶은 그렇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공부는 단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혼란한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흔들릴 때 가장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리된 생각입니다. 공부를 하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해지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방향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때 공부는 이상하게도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보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의 공부는 바로 그 중심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조선 후기엔 학자들이 안경을 쓰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정약용도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언급됩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 자체가 아니라 불편함이 있어도 공부를 놓지 않았다는 태도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방법을 찾는 것. 그게 공부가 만들어내는 인생의 품격입니다. 9. 오늘부터 바로 하는 다산식 공부 7일 챌린지. 이제 알겠다에서 끝내지 않기 위해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루틴을 드릴게요. 부담이 아니라 작은 시작으로요. 데이 1. 한 문장 남기기. 책 10쪽 읽고 마음에 걸린 문장 1개 적기. 그리고 왜 이 문장이 내 마음에 남았는지 한 줄만 덧붙이기. 데이 2. 내 문제와 연결하기. 어제 적은 문장 다시 읽고 내 삶의 문제 1개를 떠올려 연결하기. 예를 들면 나는 왜 꾸준히 못할까? 나는 왜 말이 거칠어질까? 데이 3. 적용 행동 1개 만들기. 그 문제를 바꿀 작은 행동 1개 정하기. 예를 들면 하루 10분만 책상 앞에 앉기 말하기 전 2초 멈추기. 데이 4. 기록 3줄로 마무리하기. 실행한 뒤 느낌을 3줄로 기록하기. 좋아도 싫어도 그대로 적기. 기록은 평가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데이 5. 흔들리는 순간을 대비하기. 내가 가장 흔들리는 상황 1개를 적고 그 상황에서 나를 붙잡을 대처 문장 1개 만들기. 예를 들면 지금은 비교할 시간 아니다. 내 루틴으로 돌아가자. 데이 6. 나눔으로 공부 완성하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1개 정리해서 말해보기.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댓글로. 공부는 나눌 때 내 것이 됩니다. 데이 7. 한 가지 습관만 남기기. 7일 기록을 읽고 다음 주에 이어갈 한 가지 습관만 정하기. 욕심내지 말고 딱 하나만요. 하나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7일은 지식이 늘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다시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공부가 당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시작입니다. 공부는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부족함을 들춰내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부를 멀리합니다. 공부는 나랑 안 맞아. 공부하면 더 초라해져. 공부는 피곤해.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공부는 다릅니다. 공부는 당신을 다그치는 채찍이 아니라 당신을 일으키는 손입니다. 당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중심을 찾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책을 펼칠 때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세요. 나는 이 공부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질문이 바뀌는 순간 공부는 경쟁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공부로 성공한 게 아니라 공부로 나를 지켜냈구나. 다음 편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사람을 쓰는 법, 사람을 보는 눈,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당신에게 그 편은 꽤 큰 위로가 될 거예요.